중국에서는 고집스럽게 이어온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기약 없는 봉쇄로 인한 주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신규 감염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24,101명입니다. 2년 전 우한 사태 당시 최고 기록을 넘어서 신규 감염자 수 역대 최다 기록을 나흘 연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집중된 상하이에서만 21,222명이 확인되면서 전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신규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하이시 방역당국은 2,600만 명 전 주민을 대상으로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역 전문가는 오미크론의 평균 잠복기 등을 고려해서 감염자를 발견하려면 모두 4차례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 등을 통해서 제로 코로나를 실현하려면 이론상으로는 10일에서 14일이 걸린다고도 전망했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상하이에서 전수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염자 수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초 상하이시를 절반으로 나눠서 4일씩 최대 8일로 예상했던 봉쇄 기간도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을 텐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볼 수 없는 목소리들은 주로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격리시설이라며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폐허가 된 창고 같은 곳에 그늘막과 간이 침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쓰레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없던 병도 생기겠다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 역시 상하이의 한 격리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상에는 기절한 의료진을 구조하고 있는 코로나19 양성 환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댓글에는 격리 환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의료 시스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봉쇄 조치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봉쇄된 주거단지를 탈출하려다 경찰 또는 방역 요원들과 시비가 붙는 영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완장을 찬 사람이 한 남성을 붙잡고 이발기계를 이용해서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영상도 화제인데요. 봉쇄 지역을 탈출했다가 체포된 것이란 소문이 돌았지만 중국 당국은 확인 결과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는 원칙 없는 당국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란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도시 봉쇄 조치가 다시 내려진 것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달부터입니다. 지난달 10일부터 봉쇄된 지린성 창춘시의 경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에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반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임 기자가 말한 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방침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는 빠르고 스텔스 감염과 무증상 사례가 많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기 발견 능력을 높이고 감염원을 적시에 추적하고 또 정밀한 통제를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방역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시 공산당 위원회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잡음을 없애고 파괴 행위에 대해 우리의 검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잡음 또는 파괴 행위라고 규정한 것인데요. 전염병과의 싸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표미하고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해 맞서 싸우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상하이의 전염병 예방과 통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며 루머가 있다면 초장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과 노년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인구 10만 명당 집중 치료실은 4.6개에 불과한데요. 미국의 7분의 1, 독일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7.1개를 확보한 홍콩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2차 백신 접종률이 85%인 반면 60세 이상 인구의 2차 접종률은 아직 65%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점 역시 중국 당국에서는 걱정거리로 보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한 홍콩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노년층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로 코로나를 바탕으로 한 초기 코로나19 통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업적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도 정책의 방향을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시 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짓는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여부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네, 한편 홍콩도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달에 6만 명에 육박하면서 위태로운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5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 1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 2주일새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는 2천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하루 사망자 수는 약 10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홍콩 시민 740만 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홍콩 당국은 당초 지난달 3차례에 걸쳐서 강제 전수 검사를 계획했지만 외국인을 중심으로 홍콩을 탈출하는 등 반발이 일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사망자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자 일단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계획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자발적 신속 항원 검사를 두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의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숨은 감염고리를 찾아내 바이러스 전파를 끊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전수검사라는 점에서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